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전국 광역시도 중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던 인천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마스크 공공 물량이 풀린 첫날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장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가 전국 지역마다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와 비호흡기 질환 환자가 다른 공간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28일부터 대구와 경북을 오가던 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일주일 새 13명으로 늘어 산발적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김미경 은평구청장 연결해서 지자체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확진자가 줄지어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희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월 20일 날 은평 성모병원에서 최초 확진 환자 발생과 함께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생 병원에 대한 응급실 및 외래 진료를 잠정 폐쇄하고 은평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1개동을 추가 설치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감염 예방과 추운 날씨에 검사 대기 중인 주민들을 위해서 1인 대기 천막 8개동과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3개를 설치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전방위 홍보를 위해서 구동 팀장들 237명이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였고요. 또한 민관 합동 전담제를 추진해서 지금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와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네, 대응 체계는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또 방역 상황이라든가 또 그 확진자들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확진자 동선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동선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주민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불안감 때문에 더 그것을 계속 기피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역을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는 그것을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명단이 지자체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 명단 수령은 1차 전수조사를 완료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3월 12일이죠. 월요일까지 13일간에 매일 2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조사 거부자나 연락 두절하는 분들은 경찰 협조를 받아서 방문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은평구에는 6개소를 파악했고요. 이미 방역 및 폐쇄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신천지 관계자 및 건물 관리인들과의 연락망을 구축해서 폐쇄 유지 여부와 코로나19 확진 현황 등을 수시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걱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구 차원의 지원도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 상권이 굉장히 문제여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지금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피해 기업 현장 점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공공근로 19명을 투입을 해서
현장 점검단은 관내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시가 또 내려오는 자금까지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소기업 기금과 시중은행 협력 자금을 서울시에서 또 5천억 원을 마련했거든요. 이걸 굉장히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역 영업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77-6119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하니까 상인분들께서 적극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은평으로 연락을 주시면 은평에서 직접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지금 의료진도 계시고요. 또 방역 인력의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지금 은평구에서는 현재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는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로 인해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주민분들께서는 부정확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허위 사실에 기대지 마시고 질병관리 홈페이지 및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진자 현황이나 이동 동선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또 행사 및 모임 등 참석 자제하기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은평구 보건소나 콜센터 120번이나 1339로 우선 연락하신 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인데요. 인천의 5번째 확진자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부평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부평 일동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입니다. 지난 2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28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5번째 환자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확진 환자의 동료로서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검체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출퇴근을 위해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으며 부평역과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등을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해 방역 조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확진자의 가족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역 신천지 교육생 1,951명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신천지 신도 9,875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확인된 지역 내 신천지 관계자 수는 모두 11,826명입니다. 부평구에는 2,924명, 계양구에는 1,286명이 신천지 신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시는 신천지 교육생에 대해서도 신천지 신도와 마찬가지로 검체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만 900여 명에 가까운 신천지 신도가 유증상자로 분류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우리 지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경기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명단과 자체 입수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일부 밝혔습니다. 도는 연락이 닿지 않는 3천여 명을 제외하고 3만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74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도는 유증상자 전원에 대해서 감염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신도들은 능동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전수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상 확보에 우선 총력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80%가량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일반적인 통계적 수치에 근거해서 볼 때 경기도에서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600명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절반만 보더라도 40%라고 해도 3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상황을 봤는데 인천은 어떤가요? 네, 인천시도 신천지 신도 9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14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신천지 교육생 1,900여 명에 대한 명단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1,826명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체 검사는 각 군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의사, 간호사, 행정인원 총 211명이 투입되어 선별진료소별 검체 검사 수용 능력에 맞춰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시설 폐쇄 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 시설 폐쇄 조치된 시설 외에 연관 있는 시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현재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린 상황인데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설이 더 있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추가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민 제보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요즘 마스크 구매하기도 힘들고 사려고 해도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마스크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체국과 약국 등 전국 공적 판매처에서 매일 350만 장씩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건데요. 판매가 시작된 첫날 수천 명이 판매처 앞에 줄지어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 앞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데요. 바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마스크 6만 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입니다. 1,000원에 한 명당 5장씩 살 수 있다고 해서 백화점을 개장하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 나와 있는 시민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겁니까? 이 TV 뉴스랑 핸드폰 SNS 통해서 왔거든요. 7만 장 정도 판다고 해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좀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스크 계속 외부 활동할 때 KF94나 KF80 정도 쓰고 계속 활동하고 다니고요. 웬만해서 외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노마진 마스크 또 어디서 판매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일명 노마진 마스크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역과 대전역 그리고 광주역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또 다음 달 6일부터는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망인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가 병행되고요. 공영 쇼핑을 통한 방송 판매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목동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요즘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혹시나 하는 감염 걱정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감염 관리를 강화해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김준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 환자와 비호흡기 질환 환자의 진료 공간이 분리됩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병원 입구에서부터 별도의 접수처로 안내받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접수처를 거쳐서 별도로 마련된 외래 공간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 후부터 입원까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국민안심병원입니다.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는 28일까지 전국 병원 174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김포시, 부천시에서는 모두 9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접수 공간부터 따로 운영되다 보니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안심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됐다니까 우리 환자들로서는 좋죠. 걱정도 덜 되고. 지역별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경기 북부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포천의 5번째 확진자가 의정부에서 버스와 택시, 전철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의정부 지역 내 동선을 지난 26일 공개했습니다. A씨는 포천 군부대 소속 군장병으로 포천의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휴가차 고향인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6일 저녁 6시 40분 대구에서 의정부행 고속버스를 탑승했고 밤 10시 28분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24명이 동승했습니다. 이후 A씨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하차한 뒤 전철 1호선을 타고 소유선역까지 이동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2명과 택시 운전사는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버스 동승자와 전철 내 접촉자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5명인 가운데 다음 달 1일이면 자가격리 기간은 해제됩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A씨가 이동 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의정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으며 자가격리 대상은 27명, 능동 감시자는 1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교인 740명이 유증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경기의료원 124개, 성남시 의료원 13개까지 음압격리병상을 확대해 총 161개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음압격리치료실 확충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형 음압장비 243대와 스크린도어 32개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병실은 경기도 의료원 27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자원봉사센터와 의료 관련 단체를 통해 예비 의료 인력 확보도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천과 대구 경북으로 오가던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부천시는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28일부터 대구와 경북으로 오가던 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 등 관련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부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이 김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8일 오전 9시 20분쯤 김포시 대곡면의 한 도로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심곡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출근한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한 남성과 노래방을 나선 것을 확인하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와 여성 안심 보안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서울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 시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걱정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안심이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안심이 앱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이 앱에서도 코로나19 서울 확진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총선 소식입니다. 먼저 서울 은평 을선거구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경선에는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참여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른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에서 강병원 의원이 이겼습니다. 김우영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강병원 후보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은평 갑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경선을 통과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은평갑 경선 후보는 홍인정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신성섭 전 바른미래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경선은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며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천 을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천 을의 이용선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용선 후보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기획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양천을 후보는 손영택 양천을 당협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손영택 후보는 변호사로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부천에서도 총선 후보군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7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른 국회의원이 서헌성 예비후보와 서진웅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이기고 원미을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은 지난 27일 이음재, 안병도 예비후보를 각각 원미갑과 오정구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포을 지역 총선 주자들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포 을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홍철호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당초 3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4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박상혁 예비후보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김준현, 박진영, 이회수, 박상혁 후보가 김포을 지역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 부평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에는 이성만 예비후보와 홍미영 예비후보가 나서는데요. 당초 더민주는 부평갑의 홍미영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만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더민주 공천 재심위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평갑 지역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유섭 예비후보와 유재홍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경선은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선 일정은 일주일 안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경기 의정부 을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후보자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에는 구근주 예비후보와 이형섭 예비후보가 나서게 됩니다. 지난 22일 미래통합당은 김성원 국회의원을 동두천, 연천 지역의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었던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